관리복합 10 각제구의 사평역이라는 시하고 이 사평역에서라는 이 시를 바탕으로 지은 소설하고 같이 한번 엮여서 볼게.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스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대합실에 있는 그런 풍경이야. 자, 이 막차는요. 자, 이 막차는 자, 기다림의 대상이고 일단 이 시 속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고 다시 적을게. 기다림의 대상이고 그리고 막차 타고 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가 늦게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그러면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난 대상이다. 자, 좀처럼 오지 않았대요. 대합실 밖에는 대합실은 지금 여기에 무슨 자 공간적 배경이지. 공간적 배경이고 그리고 송이 눈이래요. 송이 눈은 그러면 겨울인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계절적 배경이 되고요.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 눈시린 유리창 그러면 차가운 이미지지, 그지? 차가움의 이미지고 그리고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대. 이 톱밥 난로는 따뜻함이지, 그지? 지펴지고 있으니까 따뜻함이지. 요게 두 개가 어때요? 감각의 냉온 감각이 대비지. 감각의 대비, 이미지의 대비. 자, 이제 대합실에서 톱밥 난로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서 뭐 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금음처럼 몇슨 졸고 몇슨 감기에 굴러기고 이게 어때요? 몇 명이 피곤해서 졸고 몇 명은 또 기침을 쿨룩쿨룩 하는 거야. 삶에 지친 서민들의 모습이고요. 서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한 줌의 톱밥을 누굴 위해서 이 졸고 있는 기침을 쿨룩거리고 있는 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던져주었지. 그러면 한 줌의 톱밥은 여기에 대해 애정, 연민. 자, 연민. 자, 배려가 드러나는, 이거 톱밥을 던져주는 것은 배려의 태도지, 그지? 배려의 태도고.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이 어떤 할 말,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할 말은 뭘까요? 힘든 삶의 애환이지. 삶의 애환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에 적셔두고 손바닥을 불빛에 적셔둔다는 것은 뭐야? 그냥 이게 청색이라는 것은 너무 추우면 우리가 손이 파랗잖아, 그지? 그 청색의 손바닥 차가움이고요. 자, 불을 쬐고 있다는 거야. 차가움이고 불빛 속에 적셔두고 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힘든 삶에 지쳐가. 힘든 삶에 지침. 자,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하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강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자, 산다는 것이 자, 너무 힘들어요. 자, 요게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거 힘겨운 삶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거. 묵묵히 견뎌내야 함.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자, 요것도 서민들의 힘겨운 삶이겠지. 서민들의 힘겨운 삶. 사럭사럭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하음에 길을 적신다. 눈이 오는 소리를 듣나 봐. 눈꽃의 하음은요. 이거 눈꽃은 눈을 보는 건데 눈이 내리는 거 보는 건데 그 소리 하음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시각의 청각하. 시각의 청각하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 공감각이라 그러지. 공감각. 자정 넘으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정 넘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 시간이 지나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선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추억으로 남는다는 거야. 다 추억으로 남는데 다 추억으로 남는데 자, 단풍잎 같은 맨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 이게 뭐하고 같을까? 아까 불빛 속에 등진 게 뭐하고 같을까? 톱밥 난로지, 그지? 톱밥, 자, 한 줌의 톱밥하고 같은 의미고 한 줌의 톱밥과 같은 의미고 위로 연민의 눈물이고 자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이거 뭐 서민들의 삶에 대한 위로와 연민이지. 서민들의 어려운 삶. 자 서민들의 삶의 애안에 대한 위로와 연민이 드러난 시다. 자, 이 시를 바탕으로,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 평서형 문장을 사용했지. 평서형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의조로, 담담한 의조로, 서민들의 어려운 삶의 연민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아까 이제 뭐, 따뜻함, 차가움, 이런 감각적인 대비가 나타났지, 그지? 이 사평여개서를 바탕으로 지은, 자, 소설 제목이 사평역이야. 임철우 작가가 지은 사평역 볼게. 조금 있으려니 문을 열리며 이 역장은요, 시의 하자와 대응되는 인물이야. 역장은 이 시의 하자와 대응형 비슷한 인물이라는 거야. 대응되는 인물이고, 자, 그러면 이로와 연민의 이 역장은 이로와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야.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고, 밖에서는 양동이 알지? 양동이를 들고 나타난다. 자, 가스 속에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추위에 고생하십니다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이 농부 인물 나오는 거 보자. 농부가 그의 제복 입은 사람은 누구야? 역장이야. 역장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자, 존경의 대상이 된다. 뭐 제복만 입었으면 다 이제 이렇게 존경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굉장히 농부의 순박한 모습이다. 순박함. 뭘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지금 자, 왜 폭설 때문에 자꾸 늦어지니까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시를 바탕으로 씌웠기 때문에 시와 같은 상황이야. 농부가 나왔고요. 네,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오 하고 너그러운 소리를 농부가 덧붙인다.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바켓을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넣은 다음 이게 어떤 행위야? 앞에서 톱밥을 던져주는 거와 똑같은 행위지, 그치? 위로의 행위다. 배려와 자 위로의 행위고요. 위로의 행위고 자 바켓은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굉장히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기도 좀 심심해요. 뒤에 보면 그도 역시 무리했다.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삶의 애환을 들어주는 거야. 삶의 애환을 들어줌. 자, 들어갈게.
자, 눈 얘기, 지난 농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에 새로 갈린 면장과 멀잖아 읍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 중에 음울한 보증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 있다. 이 사람이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전체 보면 제적당한 대학생이야. 데모를 하다가 제적당한 대학생이고요.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는 날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통이를 한켠으로 치운다.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야. 출소한 사람이고요. 네, 그 보통이의 한 두름의 굴비. 자, 아까 시에도 한 두름의 굴비 나왔다, 그지? 그리고 낡고 때 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벽돌담 저쪽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에이구. 자, 감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야. 선생은 항춘리에 사시오. 늙은 역장이 곁에 중년사에 출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그래요. 묻는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자, 누굴 찾으시는데, 이거 누굴 찾냐면, 뒤에 보면, 동료인, 감옥 동료인 허씨가요. 출소하면요. 감옥 동료인, 자, 허씨의 노모야. 허씨의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꼭 한번 찾아가 봐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자,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가는 길에, 그러면, 자, 누굴 찾으시는데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삼십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니까요. 허허,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봅니다. 일부러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아들이 부탁을 받고 이 사람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고, 그러면 감옥에 있는지 그 사람 감옥 갔는데 그러면 당신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요. 이렇게 아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드러내고 싶지 않음.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 오르고 있다. 톱밥 난리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넣었잖아, 그지? 시간이 경과되는 거고, 시간의 경과를 나누고,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자, 불이 강하게 타오르니까 따뜻한 분위기가 업되겠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감이, 인물들 간에 얘기하면서 그리감이 해소되는 거야. 역장은 난로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끄네. 한산도는 담배 이름이야.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깜방에서 허씨가 흰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무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 열차를 타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씨가 일러준 대로 그 조그만한 산골 마을에 찾아갔다. 하지만 허씨의 노무는 이미 만날 수 없었다. 죽은 지가 5년이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씨의 형도 식소를 데리고 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 여기까지. 자, 허씨가 왜 여기를 왔는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자,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간 듯한 흡착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의 거실 따름인 그 숱한 계절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쌓여 죽음을 맞아야 할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이 무기수가 누구야? 허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나 봐. 예, 허씨지, 그지? 자네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이게 이 허씨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이게 연민을 갖고 있고, 이 사내는요. 이 사내는 사내는 중년사내는, 여기 중년사내라고 나왔지. 중년사내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 같아?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아, 그지? 따뜻한 성격인 것 같아. 왜 감옥에 갔는지 그건 안 나오지, 그지?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디 이북이었지만 피난통에 가족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커왔던 것이다. 자, 중년 사내의 처지가 나타난다, 그지? 중년 사내의 처지는 사내의 처지가 나타나고, 자,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지금 없고, 그러는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나 보지. 없어요. 짧은 순간, 자, 중략됐고요.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길을 모은다. 분명 기적 소리다. 와, 이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꾸러미를 찾아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쳐 다다라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자, 서울 여자가 나오네, 그치? 자, 새로운 인물.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삐 사라진다.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성이구나. 대합실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허탈감, 실망감. 이런 특급 열차 같은 좋은 차들은 이 간이역에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번에도 특급이야? 뚱뚱이는 짠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짓거리를 섞어가며 툴툴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에 늙은 이 가슴을 쓸어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에 되돌아갔고 맨 뒤에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위로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요까지 실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열거했다. 자, 자기가 탈 기차가 아니고 특급 열차니까 그로 인해 실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열거했고 그 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자, 이 특급 열차 있잖아. 이 특급 열차는 자,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 보던 현란한 흔적을 반짝이다가 이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게 특급 열차잖아. 특급 열차는 이 시골 간이역은 서지를 않는 거야. 이 특급 열차가 상징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고 이 사람들은 눌릴 수가 없는 거야. 자, 풍요로운 삶이고 이 서민들은요. 다가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특급 열차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 서민들은 이랄까, 서민들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야. 자, 사방은 아까처럼 다시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칠흑의 어둠이 잽싸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정등의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이 반복된대요. 이걸 그러면 서민들의 삶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는 거야. 서민들의 삶의 행복은 서민들의 삶의 행복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고, 대학생은 아까 젊은 남자, 대학생은 아까 앞에 젊은 남자라고 표현된 거, 젊은 남자는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운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찻장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가 아이고, 아니구나.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자, 이건, 자, 인생, 이 기차가 간 걸 보고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야.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자, 삶에 대한 성찰하지. 삶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그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드러나 있는 거야. 자, 그런 뜻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지, 우와, 1시간 반 넘겼으면 지금은 난리 났다, 그지?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에 사륵사륵 송이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냥가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대비추어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자, 이거 각자 삶을 성찰하는 거야.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은 채 성냥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쪼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마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의 고요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어휴,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 간디? 자, 그러면 산다는 게 힘들어서 이러겠지, 그치? 고단한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고, 되돌아봄. 그리고, 자, 여기에 특징 보면 인물들이 사내, 중년 사내, 젊은 남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익명의 인물들이야. 다 이름 없고, 익명의 인물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고, 이게 개인적 사건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이렇게 삶이 힘들다는 게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거고, 자, 특급 열차, 급자 다시 적을게. 자, 특급 열차와 열차고 완행열차가 대조를 이루고 있지. 열차가 대조를 이루고 특급 열차는 슉슉 지나가 보잖아. 그냥 풍요로운 삶. 이 풍요로운 삶은 이 사람들한테는 여긴 서지 않잖아, 그지? 허락되지 않은 거야. 하고 완행열차는 오지 않는 서민들의 행복. 오직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지, 그지?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거야. 오지 않는 서민들의 행복을 상징한다.
자, 여기까지고, 자, 뒤에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